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 7일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의 입국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겠다라면서 정부가 도입한 사업이었는데요. 네. 서울시가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제 가사 관리사 100명의 숙소와 교통비, 통역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예. 일주일 지난 어제 14일에 서울시가 그 선정된 가구를 발표했는데요. 네. 총 157가구였습니다. 경쟁률이 5대 1이었는데 신청한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강남 3구와 다른 구들의 현황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건 선정된 가구고 그렇습니다. 신청한 가구는? 신청한 가구가 10가구 가운데 4가구였습니다. 예. 네. 신청한 가구는 이제 73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총. 네. 예. 강남 3구에서 신청한 게 312가구였습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네, 10명 중 4명인 꼴인데요. 그러네요. 예. 외국인 가사 관리사 비용이 예상보다 높다 보니 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강남 3구에서 신청이 집중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신청도, 선정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 120가구, 120가구 가운데 신청을 했는데 22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남구에서만 120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신청 가구, 선정 가구는 얼마나 되는데요? 선정 가구는 전체 157가구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53가구가 선정됐습니다. 3분의 1 수준입니다. 3분의 1이네요. 예. 신청 자체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인데요. 네. 아예 선정된 가정이 없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뭐 가령 금천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각각 3가구 그리고 6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 가구가? 네, 예. 신청 가구가. 그런데 선정 비율은 0%였습니다. 한 곳도 선정이 안 됐다? 네, 안 됐습니다. 사실상 자치구별 선정 비율을 따지면 5% 미만인 곳이 수두룩합니다. 예. 총 19개 지역구가 다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용 시간 있잖아요. 신청할 때 우리는 몇 시간 하겠다. 이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정된 가구를 살펴보니까 4시간이 가장 많았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8시간을 원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40% 정도 됐는데요. 네. 10명 가운데 4명은 8시간을 이용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이용 기간도 시범사업 최대 기간인 6개월인 가정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8시간 같은 경우는 전일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월 238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 뜻입니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예, 매월. 예. 그런데 가사 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30대 가구의 중위소득이 지난해 기준에 509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서 509에서 238만 원 제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가 됩니다. 예. 10명 가운데 4명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이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선정 기준은 당시 그 모집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그리고 임신부가 있는 가정이다라고 예. 이제 우선 선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예. 거기에 자녀의 연령과 이용 기간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선정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선정 결과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61.8%, 97가구였는데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한자녀 가정 그리고 임신부 가정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 가정이 20가구였습니다. 그중에 7가구만 선정이 됐고요. 그래요? 네. 근데 한부모 가정이 이제 애초에 우선 선발 순위다라고 밝혔는데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뭘지 궁금해서 서울시 관계자에게 이제 물어보니 한부모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사실상 맞벌이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 다자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한부모이긴 하더라도 자녀 수가 적으면 네. 뒤로 밀린다. 그렇습니다. 그 뭐 자녀 명수를 비롯해서 다른 순위도 우선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횟수하고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횟수나 이용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순위로 작용을 했는데요. 네. 서울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실제로 신청을 했던 한부모 가정 가운데 주 1회만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뭐 그 가정에 배정을 해버리면 주 5회 동안 출근을 할 수 있는 가사관리사를 주 1회 배정을 할 경우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출근할 수 있는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거였고요. 횟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희망하는 이용 시간이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 하루 8시간 희망하고 주 5번 이상 희망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었는데 이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그렇습니다. 또 지불 능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네. 이렇게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선정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뭐 실제로 선정된 가구를 살펴보면 주 5회를 희망한 가정이 80%에 달했습니다. 네. 결국은 매일매일 가사 관리사를 필요로 하는 가정한테 선택권이 돌아갔다라는 뜻이고요. 네. 근데 바꿔 생각을 해보면 뭐 가령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서 주 5회를 신청하고 싶어도 주 1회밖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움이 절실해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네. 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이 사실상 소득과 관계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도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강남 상고에서 신청이 몰린 이유가 영어 잘하니까 예. 애들 영어 교육 때문에 신청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좀 기사도 있던데 네. 이러면 이건 지금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완전히 거죠. 달라지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